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 파일. 안녕하세요.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각종 사건 사고에서 여러분을 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열어볼 사건 파일은 국가유공자 불인정 사건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연평해전에 참전했던 54살 강모 전 대령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강 전 대령의 패소 판결했습니다. 사건 파일 오늘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된 손해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국가유공자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국가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다릅니다. 일단 보훈대상자는 국가유공자보다 유족연금이나 연금 같은 것들은 70% 정도고요. 예. 뭐 자녀에 대한 병역 혜택, 국립묘지 안장 이런 거에서도 차이가 좀 큽니다. 예. 돈 자체보다 좀 중요한 요인들이 있죠. 자, 청취자분들도 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제도다라는 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어떻게 국가유공자가 인정이 되게 되는지 또 그 절차, 과정에 대해서 또 잘 모르시는 게 또 일반적이거든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떤 사건입니까? 예, 군의관이 탑승했던 의무 수송 헬기가 불시착한 사건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네. 불시착을 한 이 헬기에서 뛰어내려서 탈출을 했는데요. 이 탈출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상완골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네. 팔이 부러지다 보니까 신경마비 등이 발생을 하고 또 외상성 후유장애, PTSD 예. 또 굉장히 심하게 와서 조기 전역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국가유공자 예우를 신청을 했는데요. 이거보다 예우 정도가 낮은 보훈보상 대상이라는 심사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유공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온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네. 이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요. 국가유공자인 공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에 예. 상이나 사망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가 아니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에 예.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 그런 일반적인 직무 수행한 경우, 예. 이 경우에는 이제 보훈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예. 무엇이 이제 국가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직무 수행, 주요 직무 수행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주요 직무 수행에 해당되어야지만 국가유공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예, 맞습니다. 상의가 있어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예. 네네. 그래서 뭐가 주요 직무 수행인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예. 군인으로서 경계, 수색, 매복, 정찰, 첩보, 강화, 상륙, 예. 군수품의 정비, 보급, 수송, 예. 민간인의 인명 구조, 재해 구호 예. 이런 거에 준하는 행위를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예. 지금 이 법을 보시면 군수품의 보급, 수송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요 직무 수행에 해당돼서. 예. 네네. 그리고 대민 지원, 그러니까 인명을 구조하는 경우에도 또 국가유공자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경우는 군의관이 군인을 수송하는 경우잖아요. 이 경우에 대해서는 법에 써 있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명구조 안에 부상병은 포함되지 않는 거군요. 예, 왜냐하면 여긴 대민지원이라고 써 있으니까. 네네. 대민지원은 아니라 군인을 수송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써 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주요 직무 수행이 아니라 통상적인 직무 수행이다. 이런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네네.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군의관은 불복을 해서 이의 신청을 한 예. 사례로 이제 넘어가게 됐죠. 예. 자, 이의 신청에 대해서 국가보훈처는 어떻게 답변을 했습니까? 이 논리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군수품 수송도 주요 직무 수행인데 네. 어떻게 군인을 수송하는 게 주요 직무 수행이 아닐 수가 있느냐. 음흠. 그리고 대민 지원도 주요 직무 수행인데 예. 어떻게 군인을 수송하는 게 주요 직무 수행이 아니냐. 이런 논리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예. 이 논의가 받아들여져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앞서서 국가유공자법의 핵심적인 내용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요.
자,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예. 첫 번째는 일단 상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네. 다친 정도가 이제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에서 일정 상위 등급 이상을 받아야만 국가유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상해가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 상해가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예. 중에 사망하거나 상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주요 직무 수행이어야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이 상위 등급 관련돼서도 사실은 등급 기준이 굉장히 꼼꼼하게 돼 있고 예, 맞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예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 관련해서도 상당히 쟁점들이 많이 나오죠. 예. 사실 상위 등급에 인정받지 못해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상위 등급을 받았다고 해서 국가유공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예. 더 높은 상위 등급에 해당돼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요 소송들은 주로 이 상위 등급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예. 또 문제는 이겁니다. 이 신체 검사라고 하더라도 의사의 주관이 상당 부분 개입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리 어떤 병원에서 어떤 이제 진단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상위 등급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신체 감정 결과에 따라서 큰 폭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 예, 그래서 소송을 통해서 변화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사건에 담긴 법적 포인트를 한 줄로 정리하고 실제 법적 대응과 자문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땐 법대로. 사망이나 상해가 국가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상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법원이 주로 외상에만 이를 적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터졌을 때 생존 장병 중에서 외상을 입었던 3명만 국가유공자로 지정이 됐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자, 그러나 올해 복합부위 통증 증후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기준들이 이제 상위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개선이 되는 개정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천안함 부상 장병 중 47명이 국가유공자로 추가 등록이 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자, 또 군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생겼거나 또는 기존의 질환 상태가 악화됐다라고 할 때 그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나 상위 군인으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가유공자 인정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봤는데요. 변호사님, 이 주제가 국가 배상 책임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국가 배상이라는 건 국가를 상대로 개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네. 이 국가배상법 2조에는 군인이나 뭐 군무원, 경찰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전사 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에 예. 재해보상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면 이 국가배상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걸 청구하지 않아서 이제 이 재해보상금, 유족연금을 받을지 불명확한 상황에서 네. 손해배상을 먼저 청구해서 돈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고 아직 국가유공자는 아닌 경우. 예. 예. 이런 경우에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지가 좀 문제가 됐는데요. 네. 2017년 대법원 판례에서 먼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예. 국가유공자로 똑같이 인정이 될 수 있고 예. 그 연금에서 배상액을 공제하거나 하지도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국가유공자가 먼저 된 경우는 국가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없고 반대로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면 국가유공자가 되는 거에는 또 문제가 없다. 예. 이렇게 판결이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바로 국가유공자 청구를 하지 않고 예. 국가배상 청구를 먼저 한 다음에 유공자 청구를 하는 게 하나의 어떤 일반적인 방식이 돼버렸습니다. 네네. 이 액수가 국가유공자가 될 정도면 뭐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뭐 국가배상액이 1억을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금액이 사실 포기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죠.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이런 일이 있으시면 국가배상을 먼저 청구하시는 걸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기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 속 법률 히어로 이승우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사건에서 여러분들을 구해드릴 사건 파일 함께 열겠습니다.